김영희 씨는 항상 열렬한 산책가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활기차게 걷는 일과를 자랑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습관은 그녀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영희 씨는 산책 후에 악화되는 것 같은 무릎의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김영희 씨가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철저한 검진 후 그는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김영희 씨,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걷기는 분명히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은 습관을 조정해야 하는 변화를 겪습니다. 무릎의 관절 연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었고 과도한 걷기가 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이진우 박사는 빠르게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것이 완전히 걷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걷기는 여전히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신의 웰니스 루틴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개인에게 특히 중요한 다른 중요한 활동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이 시나리오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은 건강 루틴을 재평가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걷기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지만 70세 이후의 사람들의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식단과 정신활동을 적당한 걷기와 함께 포함하는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왜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화 과정 이해하기, 70세 이후의 신체적 및 생물학적 변화, 균형 잡힌 웰니스 루틴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70세 이후에 일어나는 신체적 및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 체계 약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면역 노화라고 알려진 과정인 면역 체계의 점진적인 약화입니다. 이러한 약화는 노인들이 감염,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특정 암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몸이 해로운 병원체를 인식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치유 과정이 느려집니다. 관절 마모 김영희 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관절 마모는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수년에 걸쳐 관절을 쿠션하는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됩니다. 이는 특히 무릎과 엉덩이와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의 관절에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골관절염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모로 인해 한때 쉬웠던 활동, 예를 들어 긴 산책이 더 어렵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근육량과 골밀도 손실 70세 이후에는 몸이 가속화된 속도로 근육량과 골밀도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 손실의 경우 근감소증, 골 손실의 경우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허약함 증가, 균형 문제, 그리고 낙상과 골절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근력과 골밀도를 모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심혈관 변화, 심장과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동맥이 경화될 수 있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적절한 운동과 식단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사 변화, 대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며 이는 체중 증가와 혈당 수치 관리의 어려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조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감각 변화, 많은 노인들이 시력 감소, 청력 손실, 미각과 후각의 감소를 포함한 감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사를 즐기기 어려워지는 것부터
신체 활동 중 사고 위험 증가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질병 70세 이후에는 만성질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인지장애와 같은 조건이 더 흔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관리하는 것은 종종 약물 생활 방식 변화,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포함한 다면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노인의 건강 악화가 때때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사소한 질병이나 부상이 노인에게는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적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과 회복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및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세 이후의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지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방식 선택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 신체적 변화가 종종 노화에 대한 논의의 최전선에 있지만 나이 들어감에 따른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도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70세 이상 개인의 포괄적인 웰니스 계획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 친구와 가족 구성원의 상실 또는 이동성 감소로 인해 사회적 서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위험 증가,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가능성, 증가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면역 체계 기능, 약화 흡연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같은 불건강한 행동의 증가율 상승,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 목적의식, 그리고 즐거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이동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건강 우울증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들에게 더 흔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건강 상태와 통증, 독립성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에 대한 슬픔 생활 상황의 변화 약물의 부작용,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슬픔보다는 신체적 불편함, 기억 문제 또는 짜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은 인지 기능부터 심혈관 건강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변화와 쇠퇴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이들이 처리 속도 저하나 가끔의 기억 실수와 같은 정상적인 나이 관련 인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인지 쇠퇴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일부 노인들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서 철회 도전적인 정신 과제를 피함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가된 스트레스 경험, 나이가 들면서 일부 인지 변화가 정상적이지만 심각한 쇠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자극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모두 인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과 정체성 상실 많은 노인들이 독립성 수준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운전을 포기하거나 요양시설로 이사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과 무력감, 자존감과 자기 가치의 상실, 우울증, 위험 증가, 필요한 관리나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러한 감정들은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강한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간병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많은 노인들이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성인 자녀를 위한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간병이 보람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당한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신체적 피로, 개인 건강 필요 무시 우울증과 불안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 간병의 요구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루틴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신체 활동 부족, 영양 불량, 의료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쇠퇴는 약물 관리나 건강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걷기와 같은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자극과 사회적 참여도 고려하는 건강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노년기에 번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인을 위한 걷기의 이점과 한계, 걷기는 오랫동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운동 형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걷기는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걷기가 왜 균형 잡힌 웰니스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양쪽 모두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걷기의 이점, 심혈관 건강.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요 건강 우려사항인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걷기는 칼로리를 태우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느려져 체중 증가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골밀도 개선. 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골량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과 협응력 향상. 규칙적인 걷기는 균형과 협응력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주요 관심사인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기분과 정신 건강 개선. 걷기, 특히 야외에서의 걷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면 개선.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노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화 건강. 식사 후 걷기는 소화를 돕고 배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노인들에게 흔한 변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제2형 당뇨병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규칙적인 걷기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걷기는 인지 기능 개선과 인지 쇠퇴 및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계와 고려사항. 걷기가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몇 가지 한계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관절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됩니다. 과도한 걷기, 특히 딱딱한 표면에서의 걷기는 관절, 특히 무릎과 엉덩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골관절염과 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걷기가 균형을 개선할 수 있지만 특히 고르지 않은 표면이나 나쁜 날씨 조건에서는 낙상 위험도 제시합니다. 이 위험은 균형 문제나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노인들에게 더 높아집니다. 심혈관 부담.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걷기나 극단적인 온도에서의 걷기는 심혈관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전신 운동. 걷기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하지만 전신 운동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체 근육을 크게 강화하거나 유연성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에 미치는 영향. 말초 동맥 질환이나 심각한 관절염과 같은 노인들에게 흔한 특정 건강 상태는 걷기를 고통스럽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 제한.
극도로 덥거나 추운 날씨, 그리고 얼음이 있거나 젖은 조건은 노인들이 야외에서 걷는 것을 안전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 걷기를 주요 운동 형태로 집중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되는 다른 중요한 활동들을 위한 시간을 뺏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 찾기, 이러한 이점과 한계를 고려할 때 걷기가 노인의 웰니스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걷기를 포함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길고 힘든 세션보다는 짧고 더 빈번한 산책을 목표로 합니다. 가능하면 관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잔디나 전용 산책로와 같은 더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습니다. 좋은 지지력과 쿠션이 있는 적절한 신발을 사용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여 체력이 좋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속도와 거리를 늘립니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 위험을 인식합니다. 가능하면 안전과 사회적 이점을 위해 동반자와 함께 걷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폴이나 보행기와 같은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고려합니다. 걷기가 유익하지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유일한 신체 활동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잘 라운드된 웰니스 루틴은 건강과 웰빙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 위해 다른 형태의 운동과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70세 이후 걷기를 안전하게 하기, 흔한 실수 피하기, 70세 이후의 노인들에게 걷기를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했지만 여전히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걷기의 이점을 얻고 부상이나 과도한 부담의 위험을 피하려면 흔한 실수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들입니다. 과도한 노력, 자신의 한계 알기,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특히 막 시작했거나 비활동적인 기간 후 운동을 재개할 때 너무 멀리 또는 너무 빠르게 걷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짧고 관리 가능한 산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기간과 강도를 늘립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입니다. 통증이나 과도한 피로를 느낀다면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대화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할 수 없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나쁜 자세, 안전한 걷기의 기초 걷는 동안 부적절한 자세는 요통, 근육 긴장,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머리를 들고 앞을 바라봅니다. 발이 아닌 전방을 주시합니다. 등을 지지하기 위해 코어 근육을 사용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옆에서 흔들게 합니다.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걷습니다. 부적절한 신발, 좋은 신발의 중요성,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 통증, 물집, 그리고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좋은 품질의 지지력 있는 걷기 신발에 투자합니다. 신발이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꽉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아야 합니다. 쿠션과 지지력이 마모되므로 신발을 정기적으로 교체합니다. 통증 무시, 신체의 경고 신호. 많은 노인들이 통증이 노화나 운동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지속적인 통증, 특히 관절의 통증을 경험한다면 의사와 상담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과 부상을 나타낼 수 있는 통증을 구별합니다. 필요할 때 휴식일을 갖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무시, 신체 준비하기, 신체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걷기 시작하면 근육 긴장과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각 산책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걷는 속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산책을 마칠 때는 몇 분간 천천히 걷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걷기, 환경 인식, 극단적인 날씨 조건이나 안전하지 않은 표면에서 걷는 것은 낙상과 다른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산책을 계획합니다. 얼음이 있거나 미끄러운 표면에서 걷는 것을 피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하루 중 더 시원한 시간대에 걷고 수분을 유지합니다. 경로에 고르지 않은 표면과 장애물을 주의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지와 시작, 부드러운 전환의 중요성, 움직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균형을 잃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산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점진적인 전환을 합니다. 갑자기 멈춰야 할 경우 조심스럽게 하고 다시 움직이기 전에 균형을 회복합니다. 필요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음, 자존심 대 안전. 일부 노인들은 이러한 기구가 안전성과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보행 보조 기구 사용을 피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의료 전문가가 권장한다면 지팡이나 보행기와 같은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합니다. 걷기 폴 사용을 고려합니다. 이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산책을 전신 운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걷기, 버디 시스템. 혼자 걷는 것이 평화로울 수 있지만 특히 건강 문제가 있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걷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가능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습니다. 혼자 걸을 경우 비상시를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누군가에게 계획한 경로와 예상 귀가 시간을 알립니다. 수분 섭취 무시, 걷기 연료 공급,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며 특히 목마름 감각이 감소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산책 전 도중 더 긴 산책의 경우 그리고 후에 물을 마십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러한 흔한 실수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인들은 걷기의 이점을 즐기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걷기를 안전하고 즐겁고 지속 가능한 전반적인 웰니스 루틴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 70세 이후 균형 잡힌 건강 접근 방식 받아들이기.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70세 이후의 건강과 웰니스 유지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걷기가 오랫동안 노인들을 위한 필수 운동으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노년기에 진정으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룬 주요 포인트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관련 변화 이해하기. 우리는 70세 이후 우리 몸이 상당한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면역체계 쇠퇴부터 관절 마모까지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건강과 피트니스 루틴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의 전체론적 특성, 우리는 외로움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신체적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 피트니스와 함께 정신적, 감정적 건강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당한 걷기. 걷기가 여전히 훌륭한 운동 형태이지만 특히 관절 통증이나 다른 나이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적당히 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영양을 건강의 초석으로 우리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 어떻게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일상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지 건강을 위한 정신 자극. 우리는 독서와 퍼즐부터 새로운 기술 배우기까지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걷기 실천. 우리는 노인의 루틴에서 이 활동이 안전하고 유익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걸을 때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적당한 걷기, 적절한 영양, 그리고 규칙적인 정신 자극을 포함하는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인들은 건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강력한 웰니스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노화와 함께 오는 도전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성장, 학습,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생활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고 일관된 단계들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짧은 산책을 하든, 새로운 건강한 요리법을 시도하든, 또는 크로스워드 퍼즐로 마음에 도전하든 모든 행동이 당신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70세 이후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때 모든 사람의 경로가 독특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한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당신의 필요가 변함에 따라 루틴을 조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도전을 가져오지만 또한 새로운 관점, 경험, 그리고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에 대한 주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당신은 황금기에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행복,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이 기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더 많은 팁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실용적인 조언, 최신 연구, 그리고 7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동기부여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건강을 의식하는 노인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당신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70세 이후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노화의 생물학적 측면부터 정신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균형 잡힌 운동 및 영양 접근법의 필요성까지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노년층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정신 자극, 사회적 연결, 그리고 정기적인 의료 검진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춰 이러한 요소들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새로운 경험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